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번주 추석으로 인해서 6주차, 4주차에서 6주차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 추석 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때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서 친척들과 다 같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서 정말 좋은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이제 낮이나 밤이나 할 거 없이 이제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몸 관리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6주차 영상에 대한 드론에 대해서 영상 발표를 할 건데요. 요즘 들어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헬리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소형 카메라가 비행 물체에 붙어 있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 비행 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 드론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 드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이 무엇이며, 드론의 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드론의 분야, 그리고 미래 세상에 드론이 끼치는 영향에 관한 간단한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상들이 있어서 지루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론이랑 오른쪽 맨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소형 카메라가 이렇게 비행 물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하면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체를 말하는데요.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서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드론이라고 소위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 물체를 말합니다. 이 드론의 탄생은 옛날서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드론이라는 물체는 있었는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진 거는 최근에 들어서인 것 같아요. TV에서도 보면은 장난감 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드론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드론의 탄생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군사용 목적으로 미사일이나 사격 연습에서 이렇게 전쟁에 투입되어 정찰 및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 범위가 넓어져 원격 탐지 장치, 위성 제어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드론의 시대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드론의 탄생과 개발 과정, 그리고 현재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활용 범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안보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3개월 전 미국 CBS는 폐쇄된 체르노빌의 곳곳을 취재했는데요. 1986년 폭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이 안보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3개월 전 미국 CBS는 폐쇄된 체르노빌의 곳곳을 취재했는데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비극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드론 덕분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이렇게 공중에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나 지역을 통해서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이런 기법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론이라고 불렸는데요.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할 만큼 최근 전문적인 뉴스 채널들은 시위나 사고 현장을 취재하는데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자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쉽게 촬영할 수 실제 드론은 있습니다. 1917년 미국에서 개발된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로 100kg이 넘는 폭탄을 싣고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년 뒤 찰스 캐터링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폭격용 드론 버그 역시 폭탄을 탑재한 후 목표물에 떨어지는 일회용 방식으로 고안됐는데요. 1930년대 초반 영국이 처음으로 왕복 가능한 재사용 무인 항공기 퀸비를 개발했고, 퀸비는 오늘날 드론의 실질적인 원조로 400대 넘게 생산됐다고 합니다. 특히 1939년에 개발된 라디오 플레이는 최초의 대량 생산된 드론으로 무려 15,000여 대가 만들어졌는데, 후에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 역시 이 드론을 조립하던 공장의 여공이었다고 하죠. 이후 1944년 나치가 만든 전투용 드론은 영국을 공격해 900여 명의 사망자와 35,000여 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했고,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파이어비라는 감시용 드론을 사용해 정찰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9.11 이렇게 드론의 탄생에서는 초기에는 이렇게 군사용 목적으로 정찰 및 검찰 같은 경우로 오사마 빈라덴 수색 작전에도 이렇게 정보 및 수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도 90% 이상이 군사용이지만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키탈트로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미국 최대 많이 조마쇼핑몰 아마존은 지난 몇 년간 드론 택배를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지금 배달을 하는 드론인데요. 2.6kg의 물품을 30분 안에 아마존에서 개발한 이 배달 드론을 올해 실현할 예정인데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미노 피자 역시 지난해 2월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영상을 공개한 그리고 이처럼 도미노 피자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구글은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의 리더답게 드론을 활용한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을 꿈꾸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등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의 쓰임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에서는 농업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거나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은 인공비를 만드는 데 사용될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드론.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을 등지고 이런 문제점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많은 나라에서도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 이제 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해요. 이제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이제 법도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손을 많이 타고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드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의 원리는 이 프로펠러가 마주보는 두 쌍씩, 그러니까 총 4개의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는 힘이 동체에 작용해서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이렇게 떠오르는 회전 속도만으로 방향을 바꿔서 비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번호가 1, 2, 3, 4 이렇게 4개의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1번과 3번이 시계 방향, 2번과 4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속도에 따라 이 빨간색이 고속이고 초록색이 저속인데요. 이 부분을 빠르게 하고 반대쪽 부분을 저속으로 하여 이렇게 후진, 전진, 그리고 오른쪽 좌우 이동, 회전, 그리고 상승, 하강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드론은 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이 많이 활용되면서 이렇게 분야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항공 분야, 해상 분야, 택배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항공 분야는 이렇게 드론이 탄생한 것과 드론의 탄생에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항공 분야, 해상 분야가 많이 이용이 됐고요. 택배 분야는 이 아마존에서 개발한 아까 전에 보셨던 동영상과 같이 아마존에서 개발한 이런 택배를 이제 드론으로 인해서 배달이 되는 그러한 분야를 말합니다. 4번째는 문화 분야. 문화 분야는 다양하게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나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드론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중에서 첫 번째 항공 분야인데요. 무인 비행기 기체인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만으로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적으로 정찰 감시와 대장 공격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용도에 따라 표적 드론, 정찰 드론, 그리고 감시 드론, 다목적 드론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상 분야인데요. 무인 전함 같은 경우, 사람이 없는 이런 잠수함 같은 경우는 7mm 길이로 잠수 기능과 장착된 중화기가 특징이며 11m짜리의 가장 큰 무인 전함 모델은 전직 침투 및 특공대 수송, 정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연속 항해가 가능해 대테러 작전 및 비정규 전투, 잠수함 수색 등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행 분야와 해상 분야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배 분야인데요. 드론은 운송사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무인 택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이목을
있었는데요. 최근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시대를 열어 조치 본격적인 채비를 마쳤습니다. 배달 드론은 시속 80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2.3kg의 화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 분야인데요. 언론사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여 스포츠 중계, 재해 현장, 탐사 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중계에도 사용되고 재해 현장 촬영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발이 디디기 힘든 이런 부분을 드론이 대신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한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아낼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 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RC 마니아나, 그러니까 RC카 마니아나 키터트족을 공략한 제품으로, 키터트족은 취미생활로 이렇게 장난감처럼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공략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드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의 장점에 의해서 장점을 등지고 이런 드론의 문제점에 의해서 크게 야기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았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고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나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차량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을 미리 관련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어기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론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제약이 가해져야 안전하고 이렇게 즐겁게 드론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법이 규정된 바가 없어 이제 점점 드론이 인기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런 법이 생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독일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서 우행을 실제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 드론의 미래 세상에 대한 그냥 간략한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갈게요. 수영씨는 아침 출근길에 차들에 막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동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이 보는 영상을 자동차 안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1km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막히지 않는 다른 길로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통해 책을 주문하면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물류센터에서 보낸 드론이 회사까지 책을 배달해줍니다.
이 영상처럼 실생활에 드론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이 드론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배달 드론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택배를 기다릴 때 하루 이틀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간 뒤에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드론으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간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6주차 드론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6주차에 생소한 드론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점점 드론이 많이 실생활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